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안대학교 K무크 개별 강좌 21세기 체형관리학의 교수 전용주입니다. 저는 좀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이제 오픈 특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신통방통 다이어트의 비밀이에요. 정말 신통방통한 다이어트 비밀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저만 보시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나운서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공감하실 텐데요. 누군지 짐작하시나요? 하는데 여기 얼굴이 보이네요. 바로 박찬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10월 31일까지 SBS에서 다니다가 이제 프리를 선언하고 또 오늘 장안대학교 우리 전영주 교수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장안대학교 처음 오셨죠? 저는 오늘 네. 장안대학교 처음 왔어요. 그렇죠. 네. 들어오실 때 장안대학교 첫인상 어떠셨나요? 아니,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거짓말 왔는데, 말고. 진짜로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딱 기다리면서 좌측을 딱 봤는데 너무너무 전경이 예쁜 거예요. 예. 어느 그 대학 못지않다. 정말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다 비대면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좀 보이니까 캠퍼스의 그쵸. 어떤 저 옛날에 90년대 다니던 대학교 93학번이니까 때가. 그때 그 느낌이 살짝 오면서 대학교 때로 돌아가고 예. 싶다, 막 이러고. 그때의 낭만이 살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제가 네. 정말 좋은 기회를 드린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 아유, 각오를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우리 전영주 교수님 제가 그 방송에서만 같이 하다가 이렇게 대학에서 하는 이 특강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데요. 진짜 교수 같은 느낌? 아닌가요? 아니, 원래 교수라고 생각했어요. 네. 학교에서 저도 또 박찬민 아나운서를 보니까 너무 느낌이 새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 이제 화성까지, 그리고 우리 네. 장안대학교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정말 이제 감사하고요. 어디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근데 어. 그 제가 항상 그 방송을 할 때 우리 전 좋은 아침에서 그 헤어나 이런 것들을 좀 와서 받으시라. 근데 오늘 모습은 그 방송하실 때보다 더 잘 꾸미고 오셨는데요. 저 우리 박찬민 아나운서가 너무 순남이시잖아요. 너무 잘생겨서 사실은 방송에도 쌩얼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아주 예쁘게 잘 나올 것 박찬민 같아요. 아나운서는 쌩얼인데 저는 거기에 뒤처지면 안 돼서 제가 한참 선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했는데 좀 괜찮았나요? 오늘 아주 그리고 지금 화면에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시면 하나 댓글 하나 좀 달아주시면. 또 안 달아주시면 제가 민망한데 네. 또 우리 오픈 특강에서 이제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쨌든 예쁜 모습으로 오늘 신통방통한 다이어트 비밀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아니 근데 방송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내용을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정말 우리가 진솔하게. 몰랐던 것들을 다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교수를 하다 보니까 교과서의 이론대로 다이어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강의 시간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거의 실패? 5%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성공 사례자잖아요. 성공 제가 사례인가요? 10kg 뺐으니까. 그럼 예전에 이러셨어요? 아니 뭐 이것까지는 아니고 10kg 정도 쪘었는데 그거를 빼고 지금까지 한 몇 년을 또 유지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10kg 빼고 그 다음에 지금 한 3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다. 혹시 박찬민 아나운서 그 4명의 아빠인 거 아세요? 아이가 네 나이의 아빠? 저 근데 그게 안 뭐- 보이시죠? 아이는 저희 와이프가 낳은 거니까. 거기에 맞게 또 아빠도 약간 늙어가야 되는데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뵈려면 제가 아무래도 좀 관리를 해야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또 방송인으로서 기본 또 사명감. 모습이니까. 예. 항상 유지 관리 잘 해야죠,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의 비밀, 제가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이라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께서, 진짜 그거였어.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봐야죠. 비밀을 파헤쳐 봐야 네. 되는데, 예. 요거는 좀 이따 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왜 살을 못 뺄까, 그렇게? 정보도 진짜 많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이어트의 방법이 몇만 가지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유행하는 다이어트도 손으로 아. 진짜 이렇게 다 모자랄 정도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드물고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수도 없는 다이어트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가끔 그런 말 해요. 친구가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그거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얻는 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는 성공해서도 나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다이어트 방법, 그리고 남들이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 있어서요. 오늘 제가 그거를 파헤칠 겁니다. 네. 아니, 전영주 교수님은 딱 뵈면 너무 뭐라 그럴까, 날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체질상 날씬하신 거죠? 저한테 그렇게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똑같이 한 10kg 정도 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도 좀 안 좋았었고, 예전 대학에 있다가 신장이 안 좋아서 미국에 가서 1년 있었는데, 그때 많이 그 쪘구나. 공항에 제가 나왔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그 시댁 식구들 안 보니까 정말 마음 마음이 편했나 보다. 편하구나. 막 이렇게 쪘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일단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시댁 식구들 봐서 다시 빠진 거예요? 그런가? 그랬나?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관리를 했던 거고, 네. 실제로 성공을 했던, 그리고 제가 비만 클리닉에서 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건 아니야. 이론만 따르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네. 다이어트의 비밀 베스트인데요. 네. 일단 3가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게 방송에서 판매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전영주 교수님이 이걸 또 직접 이렇게 해오셨어요. 제가 예. 그냥도 못해 넣어서. 자, 몰라서 못 뺀다. 다이어트의 비밀 베스트 3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운동만 열심히 해도 살 빠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정답은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시기에 역시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땀을 많이 빼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살 빼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피트니스 등록만 하시잖아요. 네. 자, 정답은 X예요. X. 네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운동을 열심히 해야 살이 빠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운동만 열심히 해서 살을 뺄 수 있으면 아마 피트니스들 다 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실패해서 끊고 실패해서 가고 막 이러는데 한 번에 2달에 3달에 성공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막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러닝머신도 해보고 스피닝도 해보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살이 안 빠지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옛날에 뭐 지금은 성공했지만 많이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보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운동만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운동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더 그러니까 운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 않나? 운동이 아. 필수적인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을 빼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방이 태워지고 연소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러닝머신 이렇게 1시간 동안 내내 뛰어서 땀 뻘뻘 흘렸어요. 그런데 소모되는 칼로리 양이 2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면 그냥 밥 3분의 2 공기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식빵 한두 조각 그다음에 뭐 음료수 한 컵 안 먹으면 되는 건데 네. 운동했으니까 나는 보상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먹어요. 그럼 사실은 이 손익계산이 안 맞아서 운동만 의지하고 나 운동으로 뺄 거야 하면은 2달 안 가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정말 바지 사이즈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나 이제 지쳐서 못할 것 같아.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해. 그냥 먹어.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의아해 하실 텐데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연예인분들 다이어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운동해서 살 뺐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혼나면 안 되는데 거의 식단 관리가 80% 정도 들어갔을 거고 음식 조절. 20%가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 피트니스에 가도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운동으로만 살 빠지면 운동만 하라 그러는데 식단표 주시잖아요. 그건 운동만으로 절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식사 관리가 따라와야 되니까 운동은 20%.
그리고 내가 식사 조절 12호법이 80%가 되어야만 결국 내가 지치지 않고 나중에 요요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만이 다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운동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죠. 나 실컷 먹고 운동할 거야. 그리고 난 먹기 위해서 운동해. 그러면 다이어트가 성공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항상 사람들이 저 다이어트 성공한 거 보고 이제 물어보면 이 밥 조절 안 하고는 안 된다. 뺄 수 없다.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처방 선생님들이 식단표 주는 이유는 식사가 필수적이라는 하기 거예요.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단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세 끼 나눠서 꼭 먹어야 다이어트 성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 끼를 다 먹어야 되냐, 나눠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맞다고 생각하시죠. 저는요, 아니에요? 제 사례를 보면 이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세 끼를 먹고 다이어트 하지 않았고 두 끼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새끼 균형식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건강한 다이어트.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끼 먹어서 안 된다. 정답은 X라는 거예요. X예요, 이것도. 네. 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조금씩 먹으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오히려 과식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로 새끼를 나눠서 내가 딱 3분의 1공기, 3분의 1공기, 3분의 1공기, 그리고 딱 음료수도 뭐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먹으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의지대로 식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 두뇌 중추에서 너 그만 먹어. 너 정말 많이 먹었잖아. 그렇게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습관이 잘못 들어있는 거야. 난 이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만 중추가 너 그만 먹어. 이 명령을 안 내려요. 네. 그러면 세 끼를 나눠서 먹었어요. 한 끼 때 계속 먹어. 두 끼 때 또 더 먹어. 세 끼 때 계속 먹어. 다이어트 되겠어요? 안 되지.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그게 다이어트를 실패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럼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교과서 누가 썼냐고 저도 썼지만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서. 그게 이론인데 우리가 진짜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의 비밀이라고 해요. 신통방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극도의 그 제한. 처음에는 초기에는요. 저는 굶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이틀 굶어줘야 내 몸에서 습관을 좀 바꿔줄 수 바꾸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간 뭐 일주, 한 달이 가면 안 되겠지만 요 소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내가 끊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로 지금 성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끼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정말 한 끼. 저는 뭐 시간을 조절하는 시간 조절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으니까 성공으로 갈 수 있고 내 몸을 적응시킬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잘못 알았다가는 다이어트를 하려다가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해서 저는 살을 뺄 때 공복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쉬어주는 거죠. 우리 한 끼를 몸이. 먹었으면 적당히 먹고 공복 시간을 한 6, 7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게 속을 완전히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식사를 하는. 그러면 예전에부터 그 간헐적 단식에 약간 창시자가 아니 뭐 저도 이제 간헐적 단식을 누구한테 이제 많이 그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쉬어주는 네. 다이어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우리 몸도 내가 많이 먹던 거에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뇌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뇌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바꿀 수 있게 맞아요. 식사하는 습관을 좀 바꿔야겠네요. 그 그렇죠? 습관이라는 게 하루에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식기 균형식 하다가 예전처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내 몸에 막 살을 찌게 만들어서 또 그게 너무 짜증이 나니까 포기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라는 게 바꾸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1년 동안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살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대단하시네요. 어떤 인내 그리고 좀 기다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신통방통 다이어트 비밀의 사례자시네요, 오늘? 그렇죠. 세미나를 한번 신통방통해 보이나요?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식욕을 참아야 성공한다. 요거는 맞을까요? 식욕을 참아야 한다. 다 식욕 조절이 답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폭발하는 식욕. 폭발하는 식욕을 참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네. 자, 식욕 억제가 답은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 역시. 그냥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식욕을 참아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X인데 내용을 한번 보죠. 식사 조절은 필수. 하지만 참다가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얘기군요.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어요. 뭐 네. 하루를 참는 거, 뭐 한 끼를 참는 거, 쉬어주는 거는 필요한데 계속 나 살을 5kg 빼야겠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단식을 해요. 아니면 막 정말 초제한 다이어트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먹게 되면 완전히 노력했던 거를 하루에 다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은 일차적인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조절할 수가 없어서 실패를 했다가 다시 폭을 좁혀가고, 그러니까 내가 좁혀가고, 하루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간격을 좁혀가는 게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닭가슴살만 먹어야지, 아니면 달걀만 먹어야지, 그게 2달, 3달, 1년, 2년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일상식을 먹게 되면은 뭐 빵과자 만나는 순간에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식욕은 무조건 참지 말고 나한테 저는 허용을 해주라고 그래요. 나한테 기다려주고, 내가 오늘 하루 좀 먹었어요. 다음날 다시 가는 거예요. 그 간격과 실패의 폭을 좁혀가는 거. 그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것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참지 마라. 참지 마라. 좀 나를 봐줘라. 그냥 인내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몸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루는 좀 실패하고 다시 하고 그 간격과 폭을 좁혀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문제가요. 한 달 내내 열심히 해서 성공해놓고 그 다음 달에 포기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탄민 아나운서는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그게 정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도 보면은 아까 제가 1년 동안 뺐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든지 급하면 서두르면 그게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도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중간에 조금 내 생각에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또 허용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퀵 다이어트 그런 정도는 굉장히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이러니까 막 퀵 다이어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낙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러면 행복하죠. 정말 뭐 먹어서 행복하고 우리 뭐 밥 먹자 이게 인사잖아요. 네, 저희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또 화면에 관리 안 한 모습으로 나오면 그게 또 우리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관리를 하지만 솔직히 일반 분들은 그렇게 TV에 나올 일도 없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양을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절해서 조금씩 드시면서 또 참지 말고 그렇게 좀 허용하면서 시간을 갖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이 식이 조절을 통한 다이어트는 성공하실 수 있을 거다. 나는 좋아하는 그렇게 한 가지를 내가 뭔가 먹고 싶고 폭식하려고 넣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는 거, 뭐 네. 검정콩을 만들어서 볶아서 뭐 씹는 거,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식단 조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운동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제가 운동 얘기를 좀 해봐야 운동만이 될것 같아요. 답이 아니라고 했지만 네. 운동은 해야 되죠. 무조건 하긴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진짜 빡센 운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정말 과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채팅에 뭐 글이 막 올라오는데 어떤 글들 올라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질문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박찬민 아나운서 만나서 반갑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한테 반갑다고 그러시는 분 안 계시고 우리 박찬민 아나운서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 도시락이 도움이 되나요? 이런 거를 써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다이어트 도시락이 내가 식단 조절을 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왜냐면 그 도시락을 근데 비싸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식통방통 다이어트 비밀을 들으시면 일상식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숨쉬기밖에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셨는지
썬K라는 분은 닭가슴살만 봐도 질려요. 이렇게.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닭가슴살 퍽퍽해서 먹고 내가 이제 참으려고 계속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먹기 싫어서 옆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는 순간 그게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게 무산돼 버리는 거죠. 네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많죠. 공감합니다. 네. 정말 왜 이렇게 맛있는 건 많은 거예요. 네. 전성시대.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식단 조절, 그렇게 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맞아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되 조금 양을 조절해가지고, 좀 조절을 하시면서 드시면서 식단 조절하면 분명히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다. 운동의 비밀을 알아보고 우리가 네. 그럼 식단 조절하는 방법까지 빨리 가야겠네요. 네.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은 좀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근력. 제 나이가 되면요, 저희 학생들이 제 살 잡으면은, 교수님 살 물컹물컹해서 잡기 너무 쉬워. 그렇게 얘기해. 근육이 빠지는 거죠. 예. 다이어트를 하면은, 동시에 이렇게 제가 나이 들어서 빠지는 것처럼 근육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 해야 되는데요. 일단, 내 체지방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체지방을 태워서 연소시켜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은 근력 운동보다도 뛰는 유산소 거. 운동을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운동이 지금 크게 유산소 운동이 있고 네. 무산소 운동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유산소는 산소가 있고 무산소는 산소가 없는 데서 운동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산소 없는 데서 운동하면 우리 죽죠. 어떻게 살겠어요. 무산소는 순간 근육을 쓰는 거예요. 역기를 확 들어 올리거나 뭐 스케이트 선수들이 왜 준비 자세 딱 취하고 있다가 총을 쏘는 순간에 확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막 급격하게 한순간에 만나는 거고 유산소는 걷든지 뭐 빨리 걷든지 수영을 하든지 뛰든지 지속적으로 산소를 같은 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방을 태우려면은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고 또 근육을 키우려면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무산소 운동이 필요해서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유산소, 무산소 운동 얘기를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효과적인지 또 한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판넬 예쁘죠? 예. 요게 꽤나 비싸요. 요거 하나 만드는 제가 이거 탑에 털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태워주는 유산소 운동의 특징.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달리기 10분보다 모 30분이 좋다. 맞추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혹시 지금 오픈 특강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답이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어쨌든 지금 이거는 1번은 유산소 운동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방법이 달리기 10분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지금 물음표 안에 있는 요거를 30분 하는 것이 더 좋냐. 이런 대부분은 얘기거든요. 막 과격하게 막 뛰고 러닝머신 올라가시고 조깅 코스도 막 달리고 막 땀 뻘뻘 흘리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정답 뭘까요? 자, 볼까요? 보통 PT 하면 무조건 러닝부터 시작을 하거든. 자, 빨리 걷기 30분이 더 좋은가 봐요. 그래요? 그러면요. 네. 우리가 이제 10분 동안 운동을 지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방을 태우는 것은 내가 뛰고 땀 흘리고 바로 뭐 과격하게 했다고 해서 지방이 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몸에 운동이 되어서 내가 걸으면서 한 15분 정도 이제 걷다 보면 숨이 조금 가쁘려고 해. 그게 심박수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방이 연소되는 것은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심박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의 내 몸에 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야만 그때 지방이 연소된다는 거예요. 연소의 시작도 되기 전에 나는 막 달리기 하고 막 정말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운동 이미 멈춰버렸어요. 네. 그러면 지방 연소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이미 10분, 15분이 지나가서 내 몸이 열이 약간 있을 때부터 지방 연소가 시작이 딱 출발점이 있는데 출발점 전에 멈춰버린 거예요. 땀 흘리고 가격하게 운동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 우리 식단할 때도 똑같아요. 얘기했지만 다. 천천히 어떤 예열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그죠? 예열 너무 좋은 단어인데요. 몸도 예열. 다른. 그래서 우리 워밍업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급작스럽게 뭘 탁 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역시 그 아나운서에서 단어의 선택이 정말 탁월해서 제가 그 기구만 예열한다고 생각하고 5분만 예열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도 예열시켜야 된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거기서 이어서 지방은 운동 후 얼마는 지나야 연소된다.
자, 얼마쯤, 제가 지금 운동을 시작하고, 뭐, 내 몸을 예열시키고, 그래서 한 15분 정도가 지나야 그때가 바로 지방을 태우는 지방 연소의 시작, 출발점이다라고 오. 했어요. 그때부터 얼마를 더 운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막 빨리 걷기 시작했는데 이미 15분 지났어요. 네. 내 몸 심박수 좀 올랐어요. 자, 그때부터 지방분해 시작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막 2시간, 3시간 죽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만 그렇게 막 지나치게 하다 보면 지쳐버린다고 그치죠. 성원을 전해. 자, 그럼 요거 답은 15분에서 20분은 지나야 연소가 된다. 좋잖아요. 네. 그래서 출발하고 나서 15분에서 20분만 운동하면 내 몸에 있던 지방이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5분은 아니고, 내가 출발점에서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해서 15분, 20분이니까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한 30분 정도 해야 돼. 30분은 넘어야 된대.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 이론이에요. 심박수가 오르고 나서 지방분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게 되면 내 몸에 내가 너무 싫었던 그동안에 쌓였던 그 지방이 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한 다음에 허기지다 밥 많이 먹으면 살 안 빠진다는 거지. 그죠?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필수라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아니, 조금 배고프게 살아야 돼. 다이어트 할 배고프게. 때는. 그리고 좀 골라서, 그냥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오늘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골라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요약해보면 딱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소식하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빨리 걸어보자. 그럼 안 그것만 어렵죠. 실천을 하면 살이 찔려야 찔 수가 없는 거지. 30분을 또 정말 계단도 이렇게 몇 번 오르고, 그러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몸만으로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만 해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 많이 들었죠. 네. 우리 막 걷고 뛰고, 그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유산소 운동. 그럼 요거는 유산소 운동이 답이겠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예,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 이 다이어트에서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열심히 뛰고 내가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손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적어지게 되면 기초적으로 소모시키는 열량 자체가 낮아져요. 네. 이제 그러면서 내 근육이 없으니까 포도당이 막 들어갔을 때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 소모를 못 시키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근육이라고 이제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시는 박찬민 아나운서. 역시 건강 프로그램 좋은 날 5년 MC였어요. 5년 MC답게 저만큼 그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 내 몸의 그 근육을 유지시키면서 소모시키는 열량을 계속 크게 만들 수 있는 그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탄탄한 근력을 강화시켜야만 내 몸이 예쁠 수 있으니까 몸짱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 다이어트에서 몸짱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요? 모두 아니 많은 제가 분들 이제- 그러지 않을까? 저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내년에 49이거든요. 오 그렇게 많았어요? 49인데 지금 그렇게 운동 몸짱 하려다가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건강하게 그냥 날씬하게 정도만 보이는 정도지.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몸짱 만들고 한다고 뭐 하겠어요? 지금 40대 후반으로 전혀 안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모든 남성들 더 몸짱 되신다 그러면은 제가 몸짱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안 돼. 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살도 빠지고 뭐 탄탄한 그 근육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늙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만으로 나 달리기 하고 막 과격한 운동하고 그러지 말고 근력 운동을 꼭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도 봐도 너무 살을 급격히 빼고 잘못 식단 조절하고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쭈글쭈글 맞아요.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은 빠졌는데 늙어 보여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타깝잖아요. 조금 반감되니까 어.
겉으로 보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속으로도 건강하다. 저기에 딱 그렇게 안 보이세요. 박찬민 아나운서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인다고 많이 써있네요. 네, 제가 너무 이제 건강해 내년에 보이신데요. 나옵니다. 진짜 쌩얼에 이렇게 내 아이의 아빠 같지 않은 그 체형으로 우리 체형 관리하기 정말 사례자로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무산소와 유산소를 적절히 잘 섞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다이어트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비밀, 네. 이거 말고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베스트 5를 꽂았어요. 그래서 네. 앞에서 이제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상식이긴 하지만 정말 사실이 아닐 수 있는 3가지. 그리고 운동의 비밀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이 결국은, 식단, 그러니까 식사 조절인데요. 네.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이어트 대체식 아니면 굶는 거 아니면 다이어트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거를 구입해서 먹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또 다른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영주 교수님이 식품영양학과 또 교수님이시니까 오늘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에요? 제가 그냥 적게 먹어라, 소식해. 이거, 그러면 왜 나온 거야? 왜 라이브 특강한 거야? 그럴 것 같아서 정확한 계산법. 내가 이것만 알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가 왜 어느 정도 줄여야 내가 살이 1kg 빠질까? 2kg 빠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뭐라 그럴까, 다이어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칼로리 계산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칼로리를 복잡하게 내가 막 1000칼로리 맞춰서 식단 작성해서 먹는 거 아무도 못해요. 그게 귀찮아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식을 가지고 집에서 너무 쉽게 이렇게 계산해. 요새 라면을 먹어도 돼요. 막 이러면서 부대찌개 먹어도 돼. 이제 그런데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계산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빼는 게 목표죠. 그렇죠. 체지방이죠. 그런데 체지방이 빠질 때까지 2달, 3달 기다리질 못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요. 근데 이게 내 체중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그 출발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이 체중으로? 체중으로. 그러면 1달, 2달이 지나면서 체중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때부터 체지방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저희 딸들도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살 빼라고 해서 맨날 이렇게 체중계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하루 바짝 안 먹으면 1, 2kg 금방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 2kg를 빼면 안 되는 거고, 지속해서 내가 1달, 아니면 2달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사실 제가 또 교과서 이론 제가 좀 싫어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이어트 상담하면서 교과서 이론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한 달에 2kg 빼는 게 교과서 이론이에요. 그런데 4kg 빼야 되나, 3kg 빼야 되나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어쨌든 내 목표는 다르잖아요. 2kg가 될 수도 있고 4kg가 될 수도 있는데 과격한 다이어트는 어쨌든 후유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스스로 그 킬로그램을 조절을 하게 되면 2번째 달, 3번째 달은 체중의 감량이 폭이 작아져요. 그러면서 체지방이 진짜 빠지는, 체지방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체중으로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체중이 안 빠지고 슬림해지지 않으면 앞에서 똑같은 운동 지쳐서 못하는 것처럼 뭐야 나 뭐 일주일 동안 내내 다이어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했는데 달라지질 않아.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는 너무 진짜 열심히 했어, 정직하게. 맞아요. 근데 그게 금방 빠지는 게 아니니까 딱 실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에이, 또 먹어야겠다 해서 또 먹어버리는 게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이게 복잡하니까, 그리고 내가 대체식 먹다가 아니면 닭가슴살만 먹다가 실패해버리고 아예 몰라 나 다음 달에 할 거야. 그래서 그 말이죠. 다이어트는 다 내일부터예요. 오늘까지 막 먹어.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 딸들이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 그러세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 계셔서 자, 정확한 계산법 네. 알려드리겠어요. 네. 1kg를 감량하려면 돼요. 그 위해서. 내가 1kg를 빼야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건 정말 과학적인 그 논리인데요. 몸에서 7,700칼로리가 빠져야 돼요. 다시요? 그러니까 1kg를 빼기 위해서는 자, 7,700칼로리가 소모되니까 뒤에 숫자는 좀 복잡하니까 그럼 2kg 뺀다고 하면 얼마예요? 15,400인데 400 버려버리고 2kg 빼려고 하면은 15,000칼로리를 소모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30일 동안 나 정말 교과서 이론 싫다니까
나 죽어도 4kg 빼야 돼. 그건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네. 나 한 달 동안 4kg 빼겠어. 그럼 30일 동안 4kg예요? 네. 그럼 아까 2kg가 15,000 15,000이었어요. 그러면은 4kg면 얼마예요? 3만. 3만이에요. 네. 3만인데,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이죠. 30일로 나누면 네. 하루에 2,000칼로리 먹을 거를 1,000칼로리를 먹으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나는 그냥 좀 열심히 먹어야겠다. 그냥 1,000개를 먹어야겠어. 그러면 운동으로 소모시키면 돼. 내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리듬도 다르고요. 네. 취향도 달라요. 나는 먹을 거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운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아까 20대 80이라고 했잖아요. 식단 조절이 80%. 그러니까 1,000칼로리에서, 자, 80%면 얼마예요? 계산, 지금부터 수학해. 자, 박찬민 아나운서의 IQ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네. 우리가 1,000칼로리 줄여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자, 80%만 먹는다? 그럼 얼마 먹어야 돼요? 줄여야 된다. 10% 그러면은 800kcal 먹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칼로리를 빼야 된다고 했을 때 20%면 운동으로 20% 한다면 200칼로리만 운동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러닝머신을 하거나 일상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그래서 200칼로리 줄이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운동으로 1000칼로리 빼는 거는 정말 힘들어. 몇 시간 해야 돼요? 막 아까 200칼로리가 제가 1시간. 만보 걷기를 해서 운동을 하는데 만보를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넘게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400kcal 빠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0kcal를 운동으로 뺀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아니고 5시간 운동, 막 3시간 운동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렇게 운동하면 골병 나요. 나이 안 들어도 너무 힘들어. 지쳐서 하기도 싫어. 막 이렇게 되니까. 자, 200칼로리. 그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활동량이죠. 자, 소모시키고 800칼로리가 남아요. 그러면 하루에 이건 4kg 엄청 많이 뺄 때야, 한 달에. 2kg만 빼야 되면 반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800칼로리를 줄여야 된다고 우리가 과격하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요. 네. 사실은 생각보다 쉬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쉽네. 음식량을 지금 800kcal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 이제 30일에 정리하면 네? 4kg, 좀 과한 체중 감량이긴 하지만, 그러면 하루에 1000칼로리만 소모시키면 되니까, 그 중에 20%, 200칼로리는 일상의 운동을 운동으로. 했어요. 네. 자, 그러면 800칼로리를 줄이는데, 아까 3끼 힘들다. 그러니까 네. 2끼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끼에 얼마 줄이면 돼요? 800칼로리를 2끼로 줄이면 돼요. 800kcal만 줄이면 밥 되잖아요. 한 공기인데요? 별로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예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 자, 닭가슴살만 먹는 거 너무 힘들다고 했으니까, 네. 자, 우리 뭐 잡곡밥이면 더 좋은데, 일단은 이제 쌀밥을 먹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한 끼 식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정해볼까요? 보세요. 쌀밥 한 공기, 밥 한 공기 우리가 먹으니까. 일반식?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너무 오늘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 그래서 부대찌개. 네. 1인분. 그리고 고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불고기 한 접시. 예. 거기에다가 완전 단백질,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우리 계란 후라이 한 2개 정도. 자, 엄청 푸짐하죠. 자, 이렇게 먹으면은 사실 칼로리가 이제 1000이 넘는 거죠. 네, 한 네. 1300kcal 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드셨던 분들은 줄이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드셨던 분들이, 자, 여기서 내가, 닭가슴살만 고르거나 특별식 고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쌀밥 먹었던 300칼로리를 좀 섬유소가 있고 영양소도 있는 현미 잡곡밥으로 바꿔서 네. 그냥 3분의 1만 덜어내요. 그냥 내가 다 먹는 거야, 밥을. 그러니까 근데 먹는 건 3분의 2를 먹는 거지. 3분의 1을 먹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덜어내는 거 쉽잖아. 그러면 100칼로리 줄어요. 네. 자, 부대찌개. 보통 1인분에 한 350칼로리 된다고 푸짐한 부대찌개가. 그런데, 그냥 부대찌개 다 먹지 마. 그럼 실패하니까 국물만 먹지 마. 건더기 지방이 우러나와서 햄이나 소시지에서 막 지방 다 국물로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고추장, 또 소금도 있고요.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만 먹었더니 또 역시 100칼로리가 100칼로리 빠져나가요. 줄어. 밥에서 100칼로리, 부대찌개에서 100칼로리. 근데 나는 다 먹을 게 충분히 내 눈앞에 있어요. 자, 불고기 한 접시 먹었더니 500칼로리였는데 거기서 그냥 아예 반절 덜어내고 채소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배 채우는 거를 채소 우리 쌈으로 불고기 싸서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요 거기서 200칼로리가 줄어요. 불고기 반 다 덜어냈더니. 덜어내고 채소를 먹었더니. 예. 자, 달걀 후라이 2개가 보통 140칼로리쯤 된다고 국내 해요. 식당 가면 달걀 후라이 나오면 꼭 2개 하나 더 가져가고. 먹죠.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니까
일단 우리가 뭐 불포화지방한 식용유도 먹어야 되지만 일단은 열량을 줄여야 되니까 찜으로 바꿔서 달걀을 한 개 반 정도 먹잖아요. 찜으로? 네, 충분히 조리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70칼로리가 줄어요.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줄였으니까 이제 보상으로 네? 제가 더 먹으라고 더 주는 거예요. 채소나물 한 접시를 주고 또 사과도 2쪽 주고 여러분들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활용하셔도 돼요. 네. 과일 뭐 다른 과일 있으면 다른 과일 2쪽 주는 거. 그러면 현미 잡곡밥 3분의 2 공기, 부대찌개, 불고기, 달걀찜, 채소나물, 사과 이렇게 먹었는데요. 결국 400칼로리가 줄은 거예요. 거기다 오히려 더 주셨잖아, 지금. 채소 더 한 접시에 넣었죠. 사과 2쪽까지 줬는데도. 접시가 2개 늘어났어. 오. 얼마나 막 뿌듯하겠어요. 예. 그 닭가슴살 한 접시만 먹으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끼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2번 하면 800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400칼로리가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400칼로리 줄이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은 거고요. 내가 먹는 일상식에서 우리가 일부러 비용 쓰면서도 다이어트식 구매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안 빠지면 짜증나요. 거기다가 다른 음식 폭식하게 돼서 더 짜증나거든요. 네. 일상식에서 내가 그냥 식탁에 차려져 있는 내 집의 냉장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반찬들에서 덜어내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박찬민 아나운서도 혹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밥량을 줄였죠. 특별한 다이어트 대체식을 드시진 않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평상시 먹는 대로 먹었어요. 먹는데 한마디로 좀 덜 먹은 거죠. 그렇죠. 덜 그러니까 먹는 그게 거죠. 똑같은 이론이에요. 내가 아예 안 먹어 굶었는데 이거는 안 먹고 이것만 먹어야 돼. 그러면 내 몸에서 정말 더 큰 욕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덜어내기 연습.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음식에서 조금씩 덜어내고 내가 대신 딱 차려야 되겠죠. 계속 먹으면 안 되니까. 네네. 덜어낸 양을. 이제 그렇게 드시면은 충분하게 살을 빼실 수 있는데 기억하실 것은 1kg 뺄 때 7,700칼로리예요. 네. 그런데 30일로 나누시면 되니까 내가 목표하는 체중 그리고 그걸 30일로 나눠서 어떻게 일상식에서 조절해야 되느냐. 특별식, 다이어트식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한 끼 먹을 때 조금씩만 덜어내면 충분히 400kcal 나올 수 있다는 거. 400kcal라고 하면 밥 한 공기 정도거든요. 네. 조금 많은 밥 한 공기 정도인데 그리고 추가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채소 주고 사과 준 거는 또 식이섬유소라는 게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내 몸에 나쁜 독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식이섬유소가 너 이리 와 끌어당겨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물론 변비도 예방해 주지만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영양 성분이니까 오히려 추가로 더해준 거예요. 더 네. 필요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먹는단 말이죠. 식습관이. 네, 굉장히 빨리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너무 많은 양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꼭 오래 씹기.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네. 똑같이 밥 예를 들어서 반 공기를 먹는데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막 혈당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거 아니에요. 많이 먹게 된다니까요. 네, 그러면 살찌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서 탄수화물 지방 전환시켜버리게 되는 거고 내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아까 포만중치 얘기했는데 네. 명령 신호가 먹자마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약간의 소화가 되면서 너 많이 먹었잖아 명령을 내려줘야 되니까. 그게 한 15분 걸린다면서요. 네, 뇌로, 맞아요. 뇌에서 야, 이제 그만 전달을 먹어. 해요. 그래서 호르몬이 딱 나오잖아요. 그만 먹으라고. 그게 한 15분 걸린다니까 15분 넘겨서까지 밥을 먹어야 이게 맞아요. 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즘에 이 외국에서는요, 막 스푼 중에서 시간 조절해가지고 빨리 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에 넣자마자 또 음식 뜨잖아요. 그거 조절하는 그 스푼도 있잖아요. 그래서 땡기게 저는 되게. 이게 밥을 한번 먹으면 뭘 먹으면 한 20번 정도 씹었어요. 씹고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뭔가 좀 다른 거에 신경을 쏟으면 밥에만 너무 집중하면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면 또 금방 배가 불러요. 아까 대화하면서 먹고,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행동을 좀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덜 먹게 되더라고요. 배가 금방 불러오니까. 그 포만감을 느끼는 게 사실은 다이어트의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왜 위를 줄여가기 위해서 소식을 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 이제 그렇게 느끼는 포만감 이제 그게 느껴져야 어쨌든 우리가 식사 조절이 가능한 거니까 이제 중요한 네. 방법이고 저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수업 시간에서 잘 말하지 않았던 건데 예. 정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를 태워주죠. 예.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또 단백질을 만들 때 근육을 만들 때 그러니까 지방을 대사시킬 때 우리 몸에 또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피로감이 많이 와서 막 힘든데 그때 보조인자로 작용해 주는 게 비타민 B군이니까 비타민 이제 B가 많이 들어있는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식품으로 골라서 먹어도 되고요. 정말 뭐 나이 드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균형식 못해 그런 분들은 비타민 B군을 보충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B군 홍보대사 같은데. 아니, 제가 그 건강 프로를 오래 했잖아요. 어. 그러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쌓은 지식 중에 이제 비타민 B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세포 내에는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오,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까지 네. 나와요. 그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역할은 한마디로 공장이에요. 어. 우리가 밥을 먹어서 생성된 맞아요. 에너지를 그 공장이 돌면서 땔감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어.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오후만 되면 제가 먹었던 에너지를 소모를 못해서 그렇지. 맨날 피로해가지고 이러고 먹었는데. 그러기 상태로 이러고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제가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비타민 B군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비타민 B군이 미토콘드리아가 공장을 이렇게 돌리게끔 해줘서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몸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게 없는 거란 말이죠. 대사가 그런 역할을 네. 해주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에 정말 중요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중요하고 나의 피로를 덜어주는 중요하고 내가 먹은 음식물들의 영양소를 다 영양으로 정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채팅창에 막 너무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계속 있네요. 대화창에 박상민 아나운서가 진행하니까 정말 더 관심이 있는 거지. 비타민 미토콘드리아 전문 용어 나왔다고. 미토콘드리아 예. 생분 시간에 배웠던 정말 에너지 그 대사를 시키고 에너지를 또 만들고 이제 그런 기관 중에 하나죠.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 해야만 거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그게 몸에 어. 쌓여 있으면 결국엔 그게 기름기로 변해가지고 우리 혈관을 타고 온 장기로 다 퍼져버리거든. 크게 염증을 일으키고 다 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거 뭐 우리가 먹다 남으면서 음식물 쓰레기 되듯이 우리가 먹은 아무리 좋은 것도 연소를 시키지 못하면 몸에서 다 쌓여버리거든. 그게 다 지방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 비타민 얘기도 나와 있네요. 제가 네. 사실 제 휴대폰 컬러링이 비타민이에요. 박학기 씨가 부른 노래 아, 아세요? 정말 나를 막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너는 나의 사랑, 너는 그거. 나의 네. 노래 막 이렇게 하는 네, 그 노래인데 그 가사가 정말 비타민의 역할이에요. 보조인자로 메인을 메인답게 만들어주는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사실 노래인데 그 가사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똑같이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네. 질문하셨는데.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식단 얘기할 때 하루, 아까 뭐 부대찌개 뭐 이래가지고 한 1300kcal 나왔단 말이죠. 근데 더 다이어트에 또 비밀이 있다면 제 사례인데요. 또 있어요? 있죠. 아직 더 무슨 있습니다. 말이 많으세요? 아직 시간도 좀 남은 것 같아서. 예. 저희가 밥을 우리가 먹는 밥만 먹잖아요. 그냥 하루에 2끼든 3끼든 1300kcal만 먹는다. 그러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나도 살이 모르게 왜 먹어. 찌냐? 밥 먹고 못 먹죠? 과자 간식을 먹죠. 먹잖아요. 빵도 네, 먹고. 빵도 먹을 수 있고 커피 음료도 마시면서 먹어야 케이크도 되고요. 먹을 수 있고 그게 살이 찌는 겁니다. 군것질이. 어. 솔직히 밥만 먹으면 살이 찌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밥을 먹고 다음 저녁 끼니까지가 6, 7시간이 6시간 정도가 있거든요. 그때 공복을 유지해주면 그러나 먹어도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노 커피. 그거는 0kcal거든요. 아메리카노 커피 타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진짜. 같은데요. 근데 뭐 다른 것들 단 것들 말고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0kcal예요. 먹어도 살이 안 찐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네. 카페인이 약간의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자율신경을 활발하게 해줘요. 아니 엊그제 기사 났는데 어쨌든 이 카페인 성분이 그 치매 예방에도 하루에 한 2잔 정도 마시면 좋다는. 과하지 않으면. 예. 그리고 간에도 네. 좋다는 제가
그 기사를 봤었거든요. 대신 이제 그 막 카라멜 시럽 들어간 거 마끼아또 말고. 이런 거 드시면은 거기 그게 하나 200칼로리가 막 돼버릴 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내가 정말 선정해 주는 거, 골라서 먹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안 먹어가 아니라 이제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실 과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뭐 근육 운동도 얘기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숨을 쉬잖아요. 그럼 숨을 쉬면서도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초 대사량만 해도 벌써 1000kcal 하루에 넘어요. 오, 저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 기초대사량 아시는 거. 아. 학생들은 시험 문제 내면 다 못 쓰는 학생이 그러니까. 많은데. 굳이 그렇게 큰 운동, 아까 뭐 어떤 분이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이렇게 했지만, 숨 쉴 때도 쓰여요.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특히 그냥 기본으로 먹는 거 먹고 일상생활 걸어 다니잖아요. 뭐 집에만 누워 있지 않으니까 뭐 일을 하던 뭐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어쨌든 돌아다니거나 이러면 그때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숨 쉬는 걸로 1,500kcal는 나오거든요. 이거 벌써 운동을 소비를 한 끼는 날아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네. 기초대사량이 이제 자기 체중당 조금 다르긴 한데 활동량보다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세포가 그 활동하고 호흡하고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잠잘 때도 소모되는 열량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게 또 근육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제가 근육이 너무 없어서 가끔 이렇게 스쿼트 자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학교종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딱 스쿼트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종이 땡땡땡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 허벅지가 딱 힘주고 완전 스쿼트는 힘드니까 반 스쿼트만 해도 허벅지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신이 이렇게 팔 운동이 되면서 등 근육까지 그 생기는 그런 경험을 진짜 했었어요. 제가 왜냐면 피트니스를 갈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지속적이지 못하니까 집에서 그리고 벽에 기대고 약간 스쿼트 자세를 하고 있으면 또 다리에 근육이 생겨요. 근데 그 근육이 바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거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또 다이어트로 쉽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썬케이님이 근력 운동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중요한 게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 저도 대학생 때 그랬지만 하체 운동 별로 안 해요. 가슴 근육, 어깨 근육 키운다고 상체만 하거든요. 상체는 그 에너지 소비하는데 살 빼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체 그 중에서도 종아리하고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그래서 이게 제가 지방을 대사시키거든요. 스쿼트를 그러니까 입었어요. 이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여성분들도 그렇고 허벅지하고 종아리 근육 그래서 운동을 이게 해야 된다. 사실은 스쿼트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스쿼트 자세를 몇 번 하면 너무 힘들어서 조금 들어오세요. 지금 화면이 너무 나가셨다. 네, 아이고, 나가셨네.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만 굽힌 상태에서 정말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텔레비전 틀면 아이돌 노래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줘도 지금 허벅지를 제가 이 자세만 취해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물컹물컹한데 이 정도만 굽혀줘도 엄청 단단해지거든요. 그게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하체 근육이 일상의 굉장히 운동. 중요하다. 네.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무리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너무 의욕적인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마음 편하게 긴 시간을 가지고 실패해도 또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고 식단은 무조건 새끼 다 드셔도 돼요. 간식 하지 마시고요, 제발. 거기다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야식. 요 두 개만 안 하시면 밥 세 끼 다 먹고도 살 빠집니다. 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살이 덜 찌신 분들은 심각한 얘기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만났던 학생 중에 고시 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고시를 보러 가는 날 너무 살이 쪄 있으니까 시험을 포기했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고 만나기가 싫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쪄 있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건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다이어트 관리를 하고 또 식탁에서 조금씩 덜어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량을 조절해주고 무조건 굶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폭식해가지고 오히려 예전에보다 내가 더 살이 쪄버리니까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네. 다이어트의 비밀, 오늘 파헤친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만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식단 조절도 하고. 제가 지금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진짜 방법. 근데 남은 건 뭐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실천이 사실은 또 답이죠. 그리고 유지를 하는 게 답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사실은 정말 그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원하는 예쁜 체형, 아름다운 체형. 사실 거울 보면서 남들이 봐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나를 보면서 아, 그럼 자기 만족이죠, 모든 게. 그게 행복이잖아요. 예. 또 다른 게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행복하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자, 오늘 K묵 오픈 특강. 요게 K묵이 뭐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코리아 뭐였더라? 매시브. 아, 그러니까 매시브. 대국민이에요. 대국민. 아. 전체 다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오픈 코र्स예요. 맞아요. 이게 한마디로 강의예요, 강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다 들어오실 수 있고요. 하나 좋은 게 있는데요. 예. 비용 없어요. 아, 이거 비용 안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다 나오는 거구나. 해주기 때문에 무료거든요. 아. 그리고 주차별로 또 수강을 다 하게 되면은 체형관리사 자격증까지 줘요. 그래서 체형관리학, 21세기 체형관리학, 그 K무크 온라인에서 치시면 나오니까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내가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자격증도 하나 취득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장안대학교에 이제 기회가 돼서 오늘 이렇게 같이 방송을 했는데 장안대학교 아주 좋습니다. 저 만나서 좋은 거 아니시고요? 네.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장안대학교도 많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캠퍼스도 아주 예쁘고 학생들도 모두 선남 선녀들 잘생기고 예쁘고. 교수도. 자, 오늘 신통방통 다이어트의 비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비밀 5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분들께서 사실은 정말 도움이 됐어요. 막 남들이 말했던 거 사실이 아니네요. 막 이런 글들도 올라와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박찬민 아나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이자 또 정말 제가 사실은 근접할 수 없는 MC였는데 이렇게 옆에서 또 장안대학교 스튜디오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어서 K무크 오픈 특강이 저에게도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뭐 방송, TV 방송이 아닌 이렇게 또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네, 유튜브 방송을 전영주 교수님과 함께 건강 얘기를 또 하니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도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1세기 그 체형관리학을 수강하셨던 수강생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 21세기 체형관리학이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박찬민 아나운서처럼 젊고 이렇게 멋있고 건강하게 사는 그날까지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교수님 저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세요. 꼭요? 와주시는 거예요? 저야 뭐. 좀 언제든- 튕기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지금 직장을 안 다녀서요. 어디서든지 불러만 주시면 달려갑니다. 네. 이게 프리로 제가 부탁드렸을 때는 사실 SBS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하게 부탁했는데 우리 장안대학교까지 와주셔야 되니까 지금 조금 자유로워지셔서 근데 금방 또 바빠지실 것 같아서 어쨌든 박찬민 아나운서에게도 뭐 꿈 같은 미래가 또 펼쳐지시길 바라고 우리 수강생들께서도 예쁜 체형으로 행복하시게 또 본인들이 하고 싶으신 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박찬민 아나운서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갱갱이라는 아이디인 것 같은데 제 이름 불러주세요. 뭐예요? 네. 저는 눈이 나빠서 팬이에요. 뭐가 안 보여요. 성함이 무엇이죠? 갱갱. 빨리 불러주세요. 박찬민 아나운서한테 불러달라고 지금 부탁하시는데. 그 이름이 갱갱을 불러달라는 건가요, 그러면? 뭐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불러드렸습니다. 예.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많은 네. 분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댓글도 너무 많이 올라오시고 또 박찬민 아나운서 오셔서 오히려 장안 스튜디오를 이렇게 빛내해 주셔가지고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져주셨네요. 네. 작년보다 더 훨씬 많이 올라오는데요. 작년에 조혜련 씨 나왔다면서요? 조혜련 씨하고 저하고 친한데 했거든요. 네, 제가 더 재미있었기를. 작년에는 막 움직였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뵈야겠네요. 그죠? 네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이 체형관리 오픈 특강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원하는 체형 그렇게 가지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